내가 오늘은 갈라파고스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할까 해. 내가 왜 갈라파고스를 갔다 오고 싶었냐 하면은, 다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생겼었거든. 다윈에 대한 관심은 독서를 통해서 생겨났어. 간단히 나는 독서와 여행을 구별하자면, 독서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책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면, 여행은 내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거든. 둘 다 내 인생에선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야.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나서 꼭 갈라파고스를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왜 내가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가보고 싶었냐 하면, 다윈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는 젊을 때 패배자였어. 그 시대에 다윈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업가이자 의사였거든. 1800년도에.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출세한 집안,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집안에서는 신학이나 의학을 공부했다고 얘기를 해. 근데 다윈은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다 중도를 포기한 거야. 중도에 포기하고, 그리고 놀다가 어쩌다가 인맥을 통해서 비그로를 1831년에 탑승을 했거든. 그러면서 다윈이 본인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여행은 3년 정도 걸린 그 여행이었어.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은 세계로 펼쳐가고자 하는 제국주의의 정신이 있었거든. 좋게 말하면 개척 정신이지만 어찌되건 제국주의의 그 정신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항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꼭 그 항해하는 배에 박물학자를 탑승시켰는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백을 써서 다윈이 그 박물학자 자리를 차지한 거야. 근데 다윈이 그 배를 타고 나서부터는 영국에서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 왜 유명해지기 시작했냐면, 다윈이 계속해서 채집을 해서, 내가 안 보던 동물, 식물, 기타 것을 채집을 해서 계속 영국으로 보내면서 영국에 그 당시에 기고를 한 거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오로지 신문이 언론을 대표하는 거였었거든. 그러면서 다윈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 물론 다윈의 종의 기원을 쓰게 된 그 영감을 주는 그 갈라파고스에는 5주밖에 머물지 않았어. 하지만 그 5주의 시간이 다윈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 그 여담으로 좀 잠깐 얘기하자면, 다윈이 6년 있다가 6년 후에 모든 비그로의 항해를 끝내고 6년에 그 영국 남부의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마중을 나왔대. 왜냐하면 그때 이미 다윈이 영국에서는 유명인이 되었었거든. 근데 그 전에는 다윈을 집안의 어떤 그 패배자로 여겼던 그의 아버지가 직접 항구로 나왔대. 왜냐?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을 반겨주기 위해서. 이게 물론 여담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따르긴 따르는 것 같아. 너무 이 얘기가 길면은 재미없지. 근데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 나는 보통 그 젊은 친구들한테 책을 많이 권하는 편이야.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윈만 얘기하면, 다윈의 종의 기원하고 꼭 그 같이 따라서 오는 게, 킨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꼭 한번 읽어봐. 다윈의 종의 기원에는 두 가지의 맹점이 있어. 다윈이 해결하지 못한 맹점. 왜냐하면 다윈의 이론은 한 글자로 추격하면 자연 선택설이거든. 그런데 이거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떻게 꿀벌 중에 1벌은 여왕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유전자, 다윈이 말하는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 맞지 않는 거거든. 두 번째 문제, 어떻게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윈은 해명하지 못했어. 근데 이후에 이기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이걸 해결했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은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이기적인 유전자를 꼭 한번 읽어볼 책이라고 좀 권하고 싶어. 그래, 사설이 너무 길었고 이제 한번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처음에
나는 그 갈라파고스를 생각했을 때 섬 하나를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때 내가 가기 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17개인가 19개로 구성된 섬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도래. 그러니까 17개, 19개의 섬이 전부 다 우리가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것은 약간의 말의 어폐가 있어. 그 중에서 나는 오늘 다윈 연구소를 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줄까 해. 그리고 다윈의 연구소를 좀 설명해 줄게. 이 다윈 연구소는 한 개인이 그 당시까지는 창조론이 대세를 이뤘는데 그 창조론을 이기고 어떻게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었는가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야. 지금도 다윈 연구소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한번 갈라파고스로 가보자. 갈라파고스를 가려고 애틀란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의 키토라는 곳으로 갔어. 한 5시간 정도 비행을 했고 키토에서 다시 그 산타크로스라는 섬으로 갔어. 한 2시간 정도. 1000km 떨어진 곳에 갈라파고스 제도가 있어. 그래서 내가 묵던 산타크로스에서 그 다윈 연구소까지 가려고 그 앞에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부터 다윈 연구소까지는 한 1km 정도를 걸어가야 돼. 근데 눈앞에 보이는 저런 광경들을 길을 지나서 그 다윈 연구소로 가는 거야. 앞에가 갈림길이 내가 좀 전에 지도에서 보여주었던 그 해안가 길이야. 여길 쭉 가다 보면 다윈의 동상이 처음에 보이더라고. 이게 되게 조용해.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갈라파고스 그러면 되게 낙후됐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낙후되지는 않았어. 일부 관광 지역은 우리가 발리나 요 정도 수준 이상은 현재 그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 이 다윈 동상이야. 다윈 동상을 가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찰스 다윈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우측길 아랫길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이게 다윈 연구소로 가는 길이야. 이게 약간의 고도가 올라가서 천천히 좀 위로 올라가거든. 다윈 연구소 있는 곳이 약간 언덕 꼭대기에 다윈 연구소를 만들어 놨거든. 근데 나름대로 가는 길이 되게 조용해. 다윈 연구소를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이 왼쪽에 보이는 데가 첫 번째 이제 매표소야.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걸 통과해서 쭉 지나가게 되거든. 지나가게 되면 이건 일단 매표를 하고 여기 매표할 때는 그 돈하고 일단 저거를 내야 돼. 그 탐방비. 혼자 돌아다니지는 못하게 하거든. 꼭 안내인을 겸해야 돼. 안내인과 함께 요 다윈 연구소 내부를 돌아볼 수가 있어. 이게 생각보다 초입에서 아까 매표소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까지는 한 150에서 200m 정도 가면 우리가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임 장소가 있거든. 거기에서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어.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한 팀은 10명에서 15명 정도가 한 팀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모일 때까지 전부 기다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외국에서 왔더라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였었고 10명 정도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한 팀을 이뤄가지고 다윈 연구소를 돌아볼 수가 있었어. 저 앞에 보이지? 저게 이제 그 안내인이 있는 곳이야. 보이지? 근데 저기 가면 이제 안내인이 있어. 우측은 이제 여기 정상 정도 되고, 우측은 바닷가, 왼쪽에 있는 것이 거의 그 다윈 연구소 내부거든. 여기가 이제 그 다윈 연구소를 위치하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설명해 놓은 판인데, 다윈 연구소가 생각보다는 넓었고,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현대식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더라고. 다윈 연구소. 요걸 볼 때만 해도 마음이 많이 찡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몇 년 동안 이 사람의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시대의 창조론이 있는 가운데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갈 때
여러 가지 부닥친 것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울림은 좀 있었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러 군데 이구아나들은 여러 군데 그냥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 저걸 하고 등록을 하고 이제 가는 거야. 아유, 생각보다 그때 생각이 다시 나긴 난다.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되게 상냥했어. 설명도 잘해주고 뭐 그냥 혼자 처음엔 물어봤어. 내가 혼자 가서 봐도 되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하고 이제 이름과 다 적고 이제 가이드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럼 가이드가 이 여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안내를 해 주더라고. 뭐 생각보다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없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 요게 지금 이제 가이드 만나가지고 내 이름 쓰는 거야. 가이드가 이제 10명이나 15명이 되면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 저 사람이 가이드야. 우측에 있던 약간 통통하신 분. 그때 내가 다니다 한번 물어보니까 에콰도르 사람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와서 전문적으로 이 다윈 연구소의 가이드만 하고 있는데 한 5년, 6년 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뭐 출입자들을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더라고. 여권을 보고 다 기록을 하고 여기 내가 그냥 수기를 쓰면 그게 다 컴퓨터로 기록이 되는 것 같아. 야,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저 약간 나이 드신 분인데, 근데 나이가 많은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나이랑 똑같은 것 같아. 약간 뭐 황당한 생각은 들더라고. 외국인 사람들이 좀 먼저 늙으니까 한국 사람보다는 약간 늙어 보였어, 저 아저씨도. 뭐 여담이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를 얘기하니까 안 믿는 눈치야. 뭐 내가 동안이라는 게 아니라 동양이라고 약간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나지. 이제 여기부터가 아까 그 안내소의 왼쪽 길이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가이드가 설명해줘. 어떻게 다윈 연구소가 만들어졌는지, 그 다윈이 어떻게 종회기원을 쓰게 됐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가면서 지금 도마뱀을 발견했어. 도마뱀을 발견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좀 관찰하고 있는데 도마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새들 그리고 거북이 이런 거를 가지고 다윈이 전부 다 채집해서 영국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 그 외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보더라고. 지금 뭐 앞에 있는 게 도마뱀인데 화면에서는 뭐 잘 보일까 몰라.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네 지금. 근데 하여튼 앞에 도마뱀이 있었어. 아저씨는 뭐 일단 1인당 가이드비가 20달러 정도 했었어. 왜냐면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기본 베이스로 쓰더라고. 근데 에콰도르하고 이 갈라파고스 가서 좋았던 건 뭐냐 하면 나는 가끔 외국에 다니면서 코인을 모으거든. 동전. 코인 뭐 전자상거래 그런 코인 말고 동전을 모으는데 1달러짜리, 2달러짜리 동전이 있거든. 근데 그 동전 흔하게 못 봐. 근데 여기 에콰도르하고 갈라파고스에서는 그 돈이 흔하더라고. 왜냐하면 계속 이 에콰도르나 이쪽으로 갈라파고스로 들어온 돈을 돌리다 보니까 거의 통용화폐로 쓰고 있어. 만약에 미국 가서 그거 썼으면 아마 수집가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 나도 여기서 이 갈라파고스 여행 끝나니까 한 10대 개의 1달러짜리 코인을 뭐 가지고 왔어. 이제 왼쪽 길로 쭉 가다 보면 이 아저씨가 이제 식물도 설명해 주시고 이제 또 앞에 도마뱀이 있었거든. 도마뱀도 설명해 주셔. 뭐 근데 솔직히 나는 이게 뭐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 구별을 별로 못 하겠더라고. 뭐 사실 나의 관심은 이 도마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있었거든. 뭐 하여튼 나는 이거를 도마뱀을 잘 구별을 못했고,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나름대로 영어를 쉽게 얘기했는데 뭐 100%다 알아듣진 못했어.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쓰긴 쓰시더라고. 그래서 뭐 대부분 알아듣게 쉽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저씨가 배가 많이 나왔지? 나랑 나이는 뭐 비슷한데
연세는 뭐 우리나라 사람 보면 65세, 70세 되는 것 같아. 하여튼 뭐 되게 친절하신 분이었어. 근데 갈라파고스에 가서 재밌었던 것은 이쪽 갈라파고스가 내 생각보다는 일정 지역은 많이 발전했어. 그래서 관광객이 가서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 대신에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대형 호텔이 없어. 다 우리로 얘기하면 부티크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가격은 좀 상당히 비싸. 그리고 대형 호텔이 여기 말고 다른 섬에 하나가 있는데 그 대형 호텔은 가격은 뭐 하루에 보통 60에서 100만 원 정도 해. 근데 시내에서 만약 미국 시내나 한국 시내에 있었다면 한 30만 원도 안 할 정도의 수준의 호텔이 가격이 그 정도 하더라고. 물론 일부 지역에만 이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자연경관은 엄청나게 잘 보존되어 있어, 동물들하고. 아저씨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새들, 왜냐하면 다윈이 핀치 새를 가지고 연구했거든. 그 새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셔. 근데 아쉽게도 여기 지금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뭐 여러 군데 새들이 앉아 있더라고. 근데 새들이 색깔이 다 달라. 물론 색깔도 다르고, 우리가 다윈이 여기서 연구했던 것은 핀치새의 뿌리 모양이 달랐거든. 왜냐하면 어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이 새의 뿌리가 또 다르고, 뭐 건조한 곳에서 깊숙한 곳에서 먹을 때는 또 새의 뿌리가 길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게 된 거,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거든. 근데 지금 다윈 연구소는 대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숲 같은 거로 이루어졌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같이 보는 거 있잖아. 저렇게 돼서 이 다윈이 어떻게 해서 종의 기원을 쓰게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런 식의 광고집 같은 게 한 서너 개가 있고, 저렇게 이제 카멜레온을 설명하는 거야. 카멜레온을 설명하는데 화산이 있는 곳에서 발견된 카멜레온이 다르고 또 화산이 없는 곳에서의 카멜레온이 달라가지고 그게 같은 종인데도 그게 자연 선택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다른 도마뱀이나 이구아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제 계속 이래. 뭐 사진으로 볼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실제로 봐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 계속 이런 데 다니면서 나타나는 핀치새 그리고 도마뱀 또 그림을 통해서 이거 좀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해서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게 됐는지를.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드디어 다윈이 가장 큰 영감을 받은 거북이야. 그래서 육지 거북과 바다 거북이 어떤 차이를 있는지, 육지 거북이 있던 곳에서 위에 있는 과실이나 잎사귀를 따먹기 위해서 등껍질이 들린 거북이가 따로 있고, 아래에서만 먹든 위에 걸 섭취한 게 아니라 되도록 음식물들이 아래에 있던 것을 먹던 거북이들은 등껍질이 올라가지 않았어. 그런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거를 거북이가 산란할 때 알을 다 가져와서 이 다윈 연구소에서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섹터마다 특이한 종의 거북이를 키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일정 수준 이상 키우고 나서 그걸 자연으로 방사를 하더라고.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다윈 연구소가 종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보호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요 안이 뭐냐 하면 요 안에 이제 거북이가 있어. 뭐 육지 거북이가 어떻게 달라다는지 지금 보는 거북이가 지금 박제되어 있는 거북이야.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면 저게 있는데 이거 지금 잘 안 찍혔네.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야. 나와가지고 계속 그 설명이야. 종의 기원을 쓰게 되는데 여기 있는 동물들의 어떤 형태, 뿌리의 형태, 또 처한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종의 기원을 쓰게 됐다는 걸 설명하고, 지금 여기서는 다윈 연구소에서는 일단 많은 우리가 보통 자연보호 자금을 모아서
여기 있는 그 종의 특징적인 것을 보호하는 거야. 여기 지금 거의 다 이제 거의 큰 면적은 아니거든. 지금 건물이 있는 면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정도야. 여기 가면 이제 카페도 있고 이제 다윈 연구소가 있어. 다윈 연구소에서 다윈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있고 그 안에 다윈이 썼던 것을 여러 가지 전시돼 있어. 그래서 건물들이 요 지역만 집중적으로 있어. 나머지는 거의 다 그 숲이나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쭉 한 바퀴 돌았는데 그렇게 넓지 않은 면적인데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한 4, 50분 이상이 걸린 것 같아. 4, 50분 이상 걸리고 나서 설명을 듣고 이제 카페에 있는 데서 차 한잔 하는 거야. 날씨가 좀 더우니까 뭐 차 한잔 마셔야 되겠더라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앞에 보니까 이게 건물 다야. 다윈 연구소의 건물 다거든 이게. 뭐 마침 또 커피 마시는데 핀치새가 왔더라고. 근데 여기 말고 내가 딴 데 가서도 저기 갈라파고스 딴 데 가서 봤는데 진짜 핀치새의 뿌리가 달라. 그렇게 배웠다가 직접 가서 보니까 뭐 많은 그게 있어. 그리고 가끔가다 검은 핀치새가 있거든. 검은 핀치새가 또 생존에 유리하대. 그래서 그런 핀치새가 또 많이 남아 있더라고. 이게 그 다윈 연구소가 어떻게 있는지 역사하고 다윈이 썼던 여러 가지 그 연구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그 다윈 연구소야. 뭐 다른 건물들은 뭐 지금 연구가 되는 건물들은 내가 일반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공개된 지역만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공개되지 않은 지역이 두세 군데 실험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 거기는 출입금지 팻말이 돼 있더라고. 요 안에 가면 뭐 화성 몇 개 있고, 그리고 다윈의 요게 지금 여기서 발견된 화석이래. 뭐 생각보다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는 내가 오랫동안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을 썼던 갈라파고스를 갔던 곳이라서, 나름대로 나는 뭐 되게 만족했어. 근데 관광을 하려고 이곳에 왔다? 그건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것은 없어. 그리고 이 지금 그림에는 이게 크게 5개 정도 섬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건 2-3개 섬에 살고 있나 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른 섬으로 한번 이동을 했는데 이동 수단은 배하고 보트하고 그 비행기야. 근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배를 탔거든. 2시간 동안 죽을 뻔했어. 왜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그게 파도를 탔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2초에 한 번씩 땅에 부닥치는 느낌이야. 2시간 동안 죽을 뻔했어. 알고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혹시 이거 갈 기회가 있으면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꼭 비행기를 타기를 내가 권해. 근데 비행기도 조심할 게 뭐냐 하면은 큰 비행기 있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 비행기 있거든. 가방 무게가 한정이 돼 있어.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아닌데 15kg 미만의 가방만 실을 수가 있어. 그건 좀 주의하고 그 갈라파고스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갈라파고스는 바로 들어오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없어. 꼭 퀴토나 아니면 꽈이길이라는 곳에서 엘콰드르 꽈이길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퀴토로 들어가서 꽈이길로 나왔거든. 근데 조심할 건 뭐냐 하면은 그 여기가 그 나름대로 에콰도르가 그 당시 좀 약간 불안했어. 정세가 불안했고 밖에 좀 그 밤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범죄에 그 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밖에는 안 나갔어. 그래서 킨토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그 꽈야길에서 나갔는데 그날 다시 애틀란타로 들어갔거든. 근데 애틀란타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비행기가 작아가지고 뭐 사실은 불편한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밤 비행기 5시간 타고 죽을 뻔했어. 진짜 힘들더라고. 하여간에 내가 갈라파고스 갔던 것은 그 나름대로는 큰 의미가 있었고 특히나 다윈 연구소에서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 그리고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고는 나름대로 마음이 많이 놓이더라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갈라파고스가
여러 동식물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게 갈라파고스 바닷속이거든. 생각보다 맑지 않지. 근데 내가 여기서 충격적인 방면을 봤어. 어떤 꼬마가 진짜 바닷가에서 물개랑 노는 거야. 실제로. 내가 한참 넉넉히 봤다니까. 지금 저거야. 저 꼬마 8살밖에 안 되거든. 근데 물개랑 놀아. 둘이 저렇게 같이 어떤 교감을 하고 하더라고. 오늘 내가 갈라파고스의 다윈 연구소를 갔던 것은 이걸로 일단 마칠게. 다음에는 갈라파고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볼게. 오늘 들어줘서 고마워.